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광공부 디자인과 교수 나인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속 또 이 비대면 수업의 일환인 이 동영상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좀 뭐 아쉬운 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특히 또 학기가 바뀌고 겨울방학 지나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소식도 또 주고받고 또 그러면서 그 한 학기 이번 제 수업에 대한 어떤 방향과 또 이 과목에 대해 과목에서 또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 동영상으로 뭐 그냥 뭐 어떤 저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나름의 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 또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볼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뭐 오리엔테이션 글자 그대로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안내에 대한 사항 좀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목차는 뭐 거창한 표현까지는 아닌데 크게 한 세 꼭지 정도로 좀 강의를 한번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디지털 포토 앤 그래피 저는 이렇게 좀 과목의 어떤 그런 컨셉을 좀 잡고 싶어요. 우리가 영상이든 동영상이든 스트리미지든 결국에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촬영이라는 이미지를 생산해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영화나 동영상 애니메이션도 결국에는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모여가지고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듯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부분은 카메라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틸컷이든 동영상이든 가장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장비는 이제 뭐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이미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바로 카메라의 렌즈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이 되겠죠. 렌즈하고 사람의 눈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렌즈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뭐 영상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고 사람도 눈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사물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면도 생기면서 뭐 심한 경우에는 제대로 잘 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전문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아마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보면은 뭐 기자들이 어떤 먼 곳을 잡을 때는 커다란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을 찍을 때는 또 렌즈 막 바로 바꿔 끼워 가지고 또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다양한 렌즈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뭐 우리가 이제 영상을 좀 더 전문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를 얻을 때는 다양한 그런 렌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 렌즈를 정면에서 바라본 이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소용돌이 같이 보이는 거 조리개가 좀 잠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조절하는 역할의 명칭이 이제 그 조리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리개 그 구멍, 쉽게 말하면은 그 터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들어오는 터널, 그 터널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체크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 F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익숙하게 나중에 많이 사용할 텐데, F값이 낮으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즉 조리개가 활짝 열리는 거고, F값이 높으면은 조리개를 조여줘서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좀 작게 만드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 조리개가 이제 활짝 열린 거고, 이 하얀 부분 빛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볼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조리개가 이제 잠긴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이제 굉장히 작아진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활짝 열었을 때는 물이 굉장히 콸콸 내려옵니다. 잠깐 눈 한눈 팔면은 물이 그릇에 굉장히 금방 담겨가지고 넘쳐 흐르겠죠. 근데 수도꼭지를 조금 작게 열어놓으면은 물이 쫄쫄쫄 내리면서 그 컵이든 그릇이든 그 물이 이제 가득 담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조리개를 활짝 열었을 때는 셔터 속도를 짧게 해주는 거죠. 빛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작으니까 셔터 속도를 길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제 맞추면은 그 F값을 낮춰놓고 셔터 속도를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하는 것과 F값을 높이 해주고 셔터 속도를 길게 해주는 것과 그 두 가지의 사진에 대한 그런 밝기가 비슷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담으면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아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렌즈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카메라의 바디, 우리 이제 흔하게 SLR 카메라, 제가 이제 따로 적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SLR이 뭐의 약자냐면은 싱글 렌즈 리플렉터 카메라라는 뜻입니다. 싱글 렌즈 리플렉터. 그러니까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렌즈 하나에 어떤 뒤에 이제 어떤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담아내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카메라 바디하고 렌즈가 합쳐져서 이렇게 온전한 카메라 형태를 이제 갖추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니콘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흔하게 니콘, 캐논 좀 많이 익숙한 브랜드 아닐까 싶어요. 그냥 여담인데, 니콘 브랜드는 물론 이제 일본 브랜드고요. 니콘 브랜드는 풍경 사진에 좀 특화된 걸로 우리가 흔하게 좀 알려져 있고, 캐논 브랜드는 인물 사진에 좀 특화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화면에 니콘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좀 니콘입니다. 제가 니콘 카메라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DSLR. D자는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일 때는 글자 그대로 SLR,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왔죠. 그 앞에 디지털에 D자 약자가 붙은 겁니다. DSLR.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지금 요즘 친구들은 이제 DSLR 하는 게 더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SLR, 싱글 렌즈 리플렉터,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 반사 거울 보이잖아요. 이 리플렉터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LR에
앞에 디지털의 D자만 붙어서 DSLR 이라고 요즘은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는 거죠. 또 여담인데요. 요즘에는 이 반사판까지도 생략을 해서 이 카메라 두께를 좀 더 이 얇게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리플렉터가 없는 그 SLR의 동일한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반사판이 생략된 카메라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일명 뭐 미러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러가 거울이죠. 여기 나와 있는 리스 없다. 이 장치가 없는 카메라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45도로 꺾여져 있는 반사판을 통해서 이 위에 이 카메라를 보면은 이제 좀 그 SLR 카메라는 좀 두툼한데 위에 그 펜타프리즘이라는 그 유리가 있습니다. 이 유리를 또 이 이미지들이 반사해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빛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눈은 위쪽을 이제 뷰파인더를 보고 있는데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내 눈을 그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보는 이미지하고 그 위상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눈이 렌즈가 돼서 그대로 이 바깥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위상차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펜타프리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를 바로 SLR이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이 찍힐 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을 때 셔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반사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빛이 직진을 하고 이 뒤에 있는 필름, 옛날 카메라는 이제 필름이겠죠. 지금은 이 뒤에 이제 그 시모스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광 필름에 해당하는 어떤 센서가 이제 달려 있겠죠. 이쪽에 이제 상에 이미지가 닿게 된 그 영상이 닿으면서 그 영상 이미지를 디지털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디카는 디지털로 처리를 하는 거고 예전에 필름 카메라는 그 여기 필름에 그 빛이 감광이 되는 거죠. 이 카메라 안은 굉장히 지금 어두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하자면 이 옛날 카메라는 여기가 이제 아주 깜깜한 거예요. 굉장히 깜깜하고 이 빛의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 뒤에 있는 필름에 이제 그 상이 맺히는 겁니다. 상이 맺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DSLR 그 미러가 있는 그 공간은 굉장히가 아니라 아예 암흑입니다. 암흑이고 그 내가 이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렌즈를 다시 앞으로 화면 잠깐 가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바깥에 있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안에가 암흑입니다. 지금 렌즈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셔터를 누르면은 이 반사판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이 빛이 들어오면서 이 뒤에 감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셔터가 이제 끝나면은 이 반사판이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예전에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그 이제 이런 구멍, 그 렌즈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고 뒤에 이제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렌즈는 이제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필름, 센서, 망막의 역상으로 맺힙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풍경이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 밑으로 오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위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헷갈리시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원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도요. 이런 원리로 빛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그 상을 역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옆에서 보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표현을 어떻게 되나,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눈 뒤에 망막에 맺히고 그게 뇌 신호로 이제 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원리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인터넷 많이 검색을 해보면 이 원리를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그거에 관련된 것도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그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짧게 축약해서 하려니까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저 자리에 필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제 그 센서가 달린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DSLR이에요. DSLR. 여기 보시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셔터,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차양막인데, 요 앞쪽에 거울도 있어요. 거울도 있고, 셔터를 누르면은 그 거울이 내려오면서 빛이 이쪽을 직진해 가지고 이 상에 여기 센서에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거울이 내려오고, 이 차양막이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럼 그 셔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셔터 속도거든요. 이 차양막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그 컨트롤하는 게 이제 셔터고 셔터 속도거든요. 이제 이쪽을 이제 지나오는 빛이 이 뒤쪽에 이제 맺히는 거죠.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필름이 장착되면서 한 장 찍을 때마다 필름이 이제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옆으로 이제 착각 한 장 찍으면은 또 착각 이제 필름 한 컷이 또 옆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필름을 사가지고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사진 촬영을 했었어요. 필름 한 장씩 사가지고. 네, 이제 그 아날로그 필름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필름 대신에 메모리를 집어넣고 그 센서가 어떤 좀 반영구적인 센서가 영상을 받아들이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들은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여기 제가 카메라 하나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 컬렉션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제가 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찍은 게 아니라 뭐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좀 뭐 재미삼아 봐주는 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이 카메라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 좀 만져보면서 실제 좀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이제 좀 만져도 보고 좀 가까이 자세히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전 수업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영상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가장 처음에 눈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듯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상 비주얼은 또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처음에 수집이 되겠죠. 근데 어떤 시대가 또 발전을 하면서 영상을 담아내는 그런 장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자, 여기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제 카메라가 있고 이제 캠코더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대학 때부터 쓰던 걸 계속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보관해오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꺼내놨는데요. 이 중에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니콘 F801이라는 모델은요, 필름 카메라거든요. 필름 카메라인데 뭐 자동차계로 따지면은 벤츠나 BMW에 해당하죠. 그 당시에 완전 자동경, 완전 수동을 제공했었고요. 제가 대학 때 사진 수업을 배울 때 실습용으로 제가 마련을 해가지고 썼던 카메라입니다. 지금도 뭐 물론 작동은 잘 되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많이 사진을 찍고 직접 필름도 현상을 하고 인화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사진을 직접 찍고 필름을 직접 현상하고 인화까지 직접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상을 찍고 사진까지 만드는 과정의 어떤 전 과정을 배웠었던 거죠. 또 직접 해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인데 요건 제가 대학원 때부터 쓴 것 같아요. 요것도 한 20년이 훌쩍 넘었을 거예요. 한 25년 된 모델인데 뭐 지금 기능으로 폰카의 기능이 뭐 한 수십 분의 1 기능, 뭐 한 100분의 1 기능도 못 미칠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쿨픽스 990이라고요. 이제는 전설 같은 모델이죠. 요거는 니콘 D40 S인가 X인가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요즘 이제 쓰는 DSLR이고요. 뭐 보급형이에요. 보급형인데 이젠 저도 좀 뭐 모르겠습니다. 폰카가 워낙 편리하니까 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카메라도 제가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렌즈는 물론 바꿨고요. 18-200이라고 18mm 광각에서 200mm까지 망원 렌즈 줌으로 당길 수 있는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수업 때 이제 카메라의 어떤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어떻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그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그런 그 영상을 처리하는 뭐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제가 소개하는 카메라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또 그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그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할 때 예전에 그 사용했었던 그 캠코더입니다. 그 소니 캠코더, 휴대용 캠코더인데요. 그 당시엔 또 획기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디지털 캠코더였습니다. 요런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미니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영상이 기록이 되고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 이런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다가 영상을 기록하지 않고 그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겠죠. 우리 캠코더. 여기는 이제 그 소니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요 뒤에 있는 니콘하고 좀 쌍벽을 이루는 소니 디지털 카메라. 뭐 이것도 한 20여 년 훨씬 넘었어요.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 모델도 굉장히 좀 고급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좀 급하게 좀 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여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뭐 흔하게 말하는 뭐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러죠. 조그만 자동 카메라 요런 거랑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이프 형식의 캠코더가 아니라 이제 완전 디지털로 저장이 된 메모리로 저장이 되는 그런 캠코더도 있는데 그런 건 또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컬렉션 간단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두서없이 좀 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 지금 이 카메라들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몇 개 더 똑딱이도 또 여러 가지 뭐 그 카메라들 더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으려다 보니 좀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 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그 현상 인화하고 그 사진 촬영했던 겁니다. 친구들이랑 뭐 광고 포스터 만들기 위해서 뭐 사진 찍고 흑백 사진, 뭐 흑백 필름 이용해가지고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뭐 옛날 생각 나네요. 이제 대면 수업 때도 이런 것들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그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셔터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느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렌즈도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교보제 구해놓은 게 있거든요. 렌즈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니콘 코리아에서 그 올드 빈티지 카메라, 올드 카메라 가장 뭐 오래된 모델 가지고 있는 뭐 컨테스트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F801 아날로그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좀 획기적인 모델 완전 자동 완전 수동 F801 모델과 초창기 디카
니콘 쿨픽스 990이라는 모델을 제가 두 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콘테스트에 한번 보냈는데 아주 뭐 높은 상은 아닌데 좀 상을 받았어요. 뭐 우리 공모전으로 따지면 뭐 특선 그런 거에 해당해서 어떤 상품권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었던 사진에서 한번 간단히 제가 한번 또 첨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지금 제 수업의 어떤 이번 학기에 어떤 그런 다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요. 모든 영상 사진의 어떤 그 영상 이미지의 시작은 촬영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촬영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구해서 뭐 구입을 해서 뭐 쓰던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직접 촬영해서 쓰던지 어쨌든 시작은 그 카메라를 통한 촬영이라는 거죠. 내가 직접 어디 뭐 다양한 사물이나 장소를 내가 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내가 필요한 사진을 내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를 얻고 생산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바로 그 사진을 찍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진 수업을 들었었던 계기는 내가 만들 광고 영상, 내가 만들 그 어떤 이미지들, 디자인할 소재들을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생산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 그 사진학과,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사진 수업 있는 학과가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수업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는 좀 나름 좀 큰 투자를 해서 카메라도 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뭐 나름 이렇게 강의 자료를 강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좀 많이 좀 뭐 부족해 보일 거고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중간에 불필요한 부분들 좀 편집하고 좀 잘라내고 다시 뭐 이어붙이고 여러가지 작업을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한 번에 쭉 가는 식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부분은 그 대면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변함없이 건강 유지하면서 개인 위생관리 잘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에 하루빨리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